배우분들이 이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에서 여자를 연기한 이명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상국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었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상가집에 갔다 와가지고요. 맞춤 옷은 아니고 그래서 다들 꺼먹게 입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시 기자 백승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이따가 그 시내21 기자님, 이다희 기자님이 오실 거고요. 그 전까지는 처음이지만 제가 한번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느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화를 제가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약간 하는 느낌이라서 또 배우분들 혹시 연기하실 때 바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 어색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연기하실 때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배우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면서요, 제가 잠깐 말을 이어보자면, 그 전에 GV를 했을 때 이런 거 한번 손들기 한번 했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이 말까지는 할게요.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영화가 3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그 1막, 2막, 3막 중에 좋아하는 그 막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1막이 좋았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2막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3막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오. 다 싫었다요. 하정우 배우가 얘기했는데 다 싫었다 하시는 분이 있으냐. 그래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다 좋았다 쪽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서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하다가 1막 끝나고 2막 시작할 때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헷갈리셨어요? 머리 길이가 바뀌고 옷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그날 낮의 상황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제 이런 GV를 진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3막 갔을 때에는 이 구성에 대해서 약간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할 텐데요. 영화 속에도 오늘 이 자리 같은 이제 시네토크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설정이 들어가야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걸으면서 보게 되는 서울 시내 거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망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이제 제목 설명이 각 막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괄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포괄하는 어떤 미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미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그 두 번째 파트에서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선택하면서 그 미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궁금하게 된 거예요. 미망인이라는 뜻은 사전 풀이를 보니까 남편을 따라주지 못한 여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전 뜻풀이가 영 이렇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망이라는 그 한자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뜻풀이가 될까라는 게 시작이었고, 미망이라고 따로 떼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미망의 세 가지 뜻이 나왔던 거죠. 참 한뜻 다 뭔가 쓸쓸하고 아름다운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세 가지 파트의 이야기와 잘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망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버스 엔딩 크레딧 보실 때 떠오르는 그 미망이라는 뜻은 한자어 특성상 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을 위해 이제 바랄망이라고 해서 작은 바람이라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본 뜻입니다. 네, 을지로 3가에서 시작하는데요.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서울 시내를 걷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다라는 게 아마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인연이 얽혀 있지만 영화는 그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를 채우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막의 이야기가 먼저 달팽이라는 단편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뒤 이야기가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막을 처음에 촬영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 그림을 배우고 있었고 극중의 남자 주인공처럼 그 거리를 걷다가 이명화 배우가 이제 우연히 저를 발견하고 제 등을 두드리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울극장을 마침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영화 한 번 찍자 우리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근데 그날의 그 걸었던 길이 저한테 되게 인상이 많이 남고 영화 우리 꼭 같이 찍자라는 그 말이 또 그냥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처럼 흘려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영화를 그날 일기를 쓰고 시나리오를 일주일 안에 써서 이제 배우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회차를 찍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명화 배우와 하성욱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1회차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2막과 3막의 그 이야기들이 쭈루룩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막까지 저는 장편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먼저 앞선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그 공개의 성과에 따라서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 제작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1편과 2편을 먼저 공개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 이명화 배우님하고 하성국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 진행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배우의 얼굴을 보여줘서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으니까 저 둘의 관계는 어땠던 것 같아 같은 것들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 전체를 보여주는 연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걸으면서 대사하면서 표정이나 몸짓 같은 것을 적절하게 안돼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얼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몸 전체를 설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연기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얼굴 클로즈업이나 어떤 이렇게 가까이에 카메라가 다가와서 촬영을 하지 않아서 더 자유로웠어요. 네. 내가 이 거리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더 속박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연기를 해서 저는 더 재밌었고 기존의 그 촬영 방식과 또 달라서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성국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테이크가 되게 길고 온 몸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이명화 배우 말처럼 더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어떤
사람 개개인의 얼굴보다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니까 더 그 뭐 클로즈업이 없다거나 어떤 것들이 없을 때도 그냥 그 거리에 있을 법한 사람처럼 보이면 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거리를 걸어본 사람들이면 자기가 그 거리를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이나 나누었던 대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생각도 했고, 특히나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영화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자주 그 앞을 오갔던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그 남자 혼자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길을 다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끊었다고 했는데 담배를 다시 사서 이제 아까 여자가 피던 그 자리에 서서 담배를 피는 장면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였을까? 저 두 사람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연인을 만나서 다시 이제 걸어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아까 나눈 대화가 다시 한번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순신 동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나누는 그 미망 첫 번째 막의 마지막 대사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같은 자리에 돌아온 것 같지만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되게 평범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영화의 대사들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성국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런 대사들을 쓸 때 약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별말 같은 느낌을 풍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사할 때에 특히 신경 쓰신 부분 같은 게 있을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글로 처음 이 김태형 감독님의 글을 봤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생경했던 것 같아요. 결과로 나온 영상보다. 그만큼 대사나 그런 어휘나 표현이 생각보다 조금 덜 일상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감독님한테 이것저것 촬영 전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 존댓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12시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막히는 대사가 있으면 감독님처럼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테이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는데 감독님처럼 이야기해봐야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영화 개봉을 하고 그 배우님들이 같이 이야기한 그런 대담 그 기사를 보면 감독님의 캐릭터가 이 인물들 하나하나에 일정 정도씩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소설이든 영화든 이 창작자의 어떠한 부분들이 많은 인물들에게 나누어서 조금씩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어떤 감독님의 말투나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 같은 게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감독님을. 그리고 아마 배우분들은 이 현장에서 계속 보시면서 익숙한 부분들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쓸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나요? 사실 영화가 거의 그냥 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사를 쓸 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말을 하면서 써요. 이렇게 글을 쓰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입이랑 같이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써보고 한 번 또 제가 또 말로 내뱉어 봐요. 저 나름대로는
그 이 역할들의 모두가 제가 연기를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다르게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각자의 배우분들이 NG가 난다 싶으면 김태향처럼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말투가 어떤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누군가들이 보기에는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배우분들은 이렇게 사람 관찰하는데 달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배우분들이 느끼시는 이 감독님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영화의 캐릭터들에 녹아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 이제 극 중에 이제 여자가 저한테 응원 자판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뭐 그 대사 자체가 저는 감독님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뭔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을 항상 응원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해줘가지고 힘이 나게 해주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극 중에서 그런 부분이 감독님과 닮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봉준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처음에 극장에서 있을 때는 그냥 팀장님 느낌인데 그 다음에 그 골목에서 등장할 때 비 오는데 우산 저 뒤편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할 때 되게 인상적인 등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치안이나 스토커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저 사람 뭐지? 저 뒤에서 왜 저렇게 그냥 이렇게 쓱 나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뭔가 상황을 살피면서 나오는 걸까? 이게 약간 미묘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대사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을 좋아하시는지 같은 대사를 치면서 이건 약간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렘을 표현해야 되지만 또 너무 무례해 보이면 안 되는 그 미묘한 선을 타는 그 텐션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면 중에서 혹시 특별하게 여러 번 테이크가 한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대사 중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하셨던 대화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뭐 아이들에 대한 대사라든가 그러면서 이 상황이 바뀌면서 또 약간 멈칫거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 이런 부분 연기는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라서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어봐 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부터 대답해야 될지. 우선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미망인을 본 시점의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팀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자기의 그 입장이나 근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영화에서 표현하는 건 뭐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 근데 저도 배우 개인적인 욕심으로서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표현했던 건 횡단보도 건널 때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정이 살짝 미묘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가 틀어질 때만 누군가 유심히 본다면 캐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변태적인 마음으로 살짝 연기해보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 번 테이크를 간 장면이 여러 번, 있을까? 예. 여러 번 테이크 간 건 그 담배를 피우는 씬 있잖아요 골목씬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바깥쪽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계셔가지고 여러 번 테이크를 갔던 적이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테이크가 좋았어서 그 테이크를 써야 하는데 팀장은 이제 담배를 피울 때는 팀장님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게 돼서 되게 조심스럽게 폈는데 마지막에 담배를 털 때 제 평소 습관이 나오고 그래서 팍 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차 싶었는데 안 그래도 태양 감독님께서 그렇게 털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무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갈 뻔했는데 못 간 장면이 있었고, 네. 또 뭐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테이크 여러 번 가는 이유들 중에는 연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주변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테이크를 여러 번 가야 된다든가 기다려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혹시 이 서울 시내에서 촬영하는 게 도로 통제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촬영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들을까요? 저는 이제 좋은 기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가게 사장님들에게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가게 사장님들께 전부 다 협조를 받았어요. 일일이 촬영 전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흔쾌히 좀 도움을 주셨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그래 난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 되게 의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와서 괜히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들어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이분들이 하나의 이 촬영 장소를, 촬영 현장을 조금 이벤트처럼 여겨주셔서 다행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기분 좋은 에피소드였습니다. 혹시 배우님들도 기억나시는? 이제 영화의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차가 아주 무차별적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좋고, 저희 영화의 포스터로 사용하게 된 그 빨간 버스가 지나가는 그 장면이 영화 안에서는 되게 잠깐의 그 순간인데 그 타이밍도 너무 적절했고, 그래서 길에서 촬영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치 않게 좋은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서울극장에서 보시면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이내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냥 거리를 쭉 걸어오는 건데, 사실은 그 청계천 바로 옆으로 왔을 때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거기 오기 전 다음 날인데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친해지면 안 되는 사이인데 서로 기분이 둘 다 날씨 때문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조금 톤도 업되고 약간 조금 둘이 편한 느낌으로 걸어서 이제 김태한 감독이 그것을 이제 잡아줬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에피소드예요. 날씨가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다. 제가 지금 멍해가지고요. 네, 좋은 추억이었다. 제가 지금 네. 저는 뭐 길거리 이런 것보다 그 산막에서 절에서 이제 제가 이제 택시에 갈 때 그때 이제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이 섭외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가시더니 직접 섭외를 진짜 해오셔가지고 이제 스님과 이렇게 인사하는 동선이 생기게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과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덕분에 연기가 되게 편해졌던 기억이 나요. 네, 백승진 배우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예, 차 안에서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게 운전을 하면서 실제 운전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느낌을 내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사람하고는 약간 다퉜다가 또 약간 감정적인 대화를 했다가 이 감정의 높낮이가 계속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차 안에서 연기하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촬영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처음에 제가 직접 운전하면 더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그러니까 뭐 많이 하기도 했었고 뭔가 이렇게 직접 해야 뭔가 더 자연스럽게 액팅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는 레카 위에 올려서 이제 촬영 진행하게 되는데 아 이게 직접 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도 그 순간에 바로 들었었고 이제 저도 지금 영화를 보면 사실 제 눈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조금씩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연기할 때 운전하는 게 진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앞에 이제 레카 앞에 이제 그 트럭의 머리가 있잖아요. 저것만 보고 연기하죠. 저게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저게 하면 나도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제가 생각하는 공간 안에서 반응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차나 도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연기적인 건 제가 그 택시 안에서 말은 제일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옆에 하성국 배우나 뒤에 이명화 배우한테 어떤 의미의 반응을 제일 잘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씩 던져주시는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반응을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주도하고 있는 장면 같지만 두 배우님께 엄청 기대고 연기한 덕분에 좀 다 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영화 보다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술집에 가잖아요. 그 광화문이나 인사동에 있는 그런 분위기의 술집 들어가면은 보통 주인분하고 다 너무 친하고 넓지 않고 굉장히 좁은데 술 직접 가져다 마시고 그런 데는 꼭 피아노나 기타가 있어서 손님들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는 20대 내내 그런 공간을 가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공간에 다다랐을 때 즈음에는 감독님이 정말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망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극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화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면 누가 뭘 해서 어떻게 되는 영화야를 기승전결식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추억이 되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 연출하시면서 영화가 이렇게 선명한 기승전결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리듬을 불어넣기 위해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걷는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택시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동수단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있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가 변주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보는 사람은 달라진 부분에 더 눈길이 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변주를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질문 주신 게 되게 포괄적이라서 이 사건이 없다 보니까 진짜 디테일을 쌓아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표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의미가 파생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오프닝 장면에서 이명화 배우가 하성국 배우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장면들이나 그 다음에 나 좀 변하지 않았어? 하고 또 이렇게 갸우뚱하거나 그때는 또 반대로 갸우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의 어떤 흐름의 리듬도 분명히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인물들의 행동 양식도 조금씩 영화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의 몸을 쓰는 연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을 바라보게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출했었고요. 또 크게 보면 그 남자 역할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이 여성을
둘러싼 남자가 2명인데 그 2명 그리고 친구까지 3명이죠. 이 3명의 남자는 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택시기사인 친구는 자꾸 이렇게 인사하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명의 남자는 계속 말로 설명할 때 손을 계속 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명하 배우가 2번째 그런 얘기들을, 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지? 내가 나라서 그런가? 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면들이 이 배우들의 액팅과 행동과 비슷한 말들과 이순신 동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마디로 어떻게 연출했어? 어떻게 했어? 하면 정말 처음부터 영화에 끝날 때까지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기 다지듯이 이렇게 썰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지면 미트볼이 되겠지? 이게 설명이 갑자기 나온 건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 그런 게 좀 전달이, 제가 다지고 있을 때는 뭐지 싶었는데 뭉치고 보니까 여러분이 다 보고 나니까 미트볼 맛이 나네? 그러면은 그냥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미망 미트볼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번에는 이명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여자는 1, 2, 3막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영화 찍으시면서도 느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예, 완성된 영화를 보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걸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영화가 더욱더 애착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몇 년의 그 시간의 흐름을 직접 제가 눈으로 기록돼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실제로 이제 한 4년여의 촬영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영화 안에 좋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뭐 연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작품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것도 달라졌을 테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 영화 안에 캐릭터한테도 입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이 인물을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점을 어떻게 뭐 부각을 시켜야겠다,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다기보다는 모든 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저 하성국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화 마지막에 버스에서 혼자 이렇게 버스에 앉아 있다가 눈을 감고 한참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차창밖을 이렇게 한참 보잖아요. 약간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고,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 시대가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게 묻어나는 표정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무슨 생각하시고 연기하셨을지 궁금했어요. 그게 실제로 이 영화의 맨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오케이 했으면 좋겠다. 농담이고 그냥 그 인물이 어쨌든 이 영화에서만 되게 오랜 시간이 있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를 둘러싼 주변과 또 너무 기묘한 그날의 하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뭔가 정리되는 그런 날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날 장례식 갔다 온 거, 그리고 너무너무 계속 마주치고 헤어지고 하는 어떤 기묘한 인연들이나 왜 택시를 하고 있지 하는 동생도 있고, 뭔가 막 많은 것들이, 그리고 거기 앉아서 노래 들어주던 사장님, 이런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게 때마침 몇 년의 이제 시간이 겹쳐 있어가지고 다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느 순간
제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해봐.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 같아 해서 오케이가 났던 그 버스 장면. 네, 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질문 받으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셨던 분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셨던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개봉 전에 시사회를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 서울극장에 그 간전 쪽도 있었고 그 서울극장 가고 나서 그 지금은 없어졌다 대형극장도 좀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서울극장 그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 영화 미망인 등장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미망 그 삽입 그 보셨을 때 그 어떻게 넣어야겠다 고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서울극장 장면은 어떻게 서울극장을 표현하려고 고민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망인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 한국영상자료원의 그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고전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극 중에서 나왔던 삽입 장면도 그 두 남녀가 서울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약속을 정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영화를 만약에 보신다면 그 영화 속에서 이 미망인이 된 여성이 그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과 서울에 있는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삽입하게 된 이유는 서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제가 연출하려고 하는 이 미망 속 장면과 맞닿아 있어서 마치 그 영화 속에서 튀어나와서 이 모더레이터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극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보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게 현실이 돼서 이 여자가 저 팀장과 걷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을 선택하게 됐었고요. 서울극장인 이유는 1편에서 여자가 서울극장에 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실제 길이 서울극장이었기 때문이고 공간이 대한극장도 있는데 왜 하필 서울극장일까? 라고 말하면 앞에 서울이라는 공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극장이어야 했고요. 광화문도 그러한 이유이고 종로도 이때 역시 그렇습니다. 왜 서울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냐 하면 서울은 그 다음에 사대문 아닌 그 종로 일대는 가장 오래된 서울이잖아요.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작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궁궐도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뭔가 미래적인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극장과 마찬가지로 광화문 일대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울극장에 이제 많은 오래된 무비콜라주들의 팬이자 관객으로서 서울극장이 폐관한다고 했을 때 그 폐관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서울극장과 인사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 꺼진 두 번째 파트에서 불 꺼진 그 극장을 비춰줬던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뒤쪽에.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미망이라는 말이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감독님 마음에 조금 드셨던 뜻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세 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제일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에서 멀리 넓게 바라보다라는 말이 지금 저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매던 저가 있었고 그 시절을 헤매면서 후회하고 오래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고 그걸 다 보내고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제가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자신과 그때 그 시절을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넓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혹시 연기하시면서 이 영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릭터들의 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제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서 아, 이 사람은 옛날에 어땠을 거야. 예를 들면 아이는 어떻게 이제 혼자 키우게 됐을 거야. 왜 택시를 하게 됐을 거야 같은 것을 비롯해서 캐릭터들의 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사실 이 전사라고 했을 때 이 관계성을 가장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써서 보냈어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데 감독님 뭐 어떠세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써서 답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제가 많이 생각하고 중심으로 뒀던 건 이 사람이 왜 택시를 운전하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는 좀 많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나 제 경험을 반추했을 때는 택시 기사님 하면은 사실 연령대가 조금 있는 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찾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를 되게 찾고 싶은데 근데 뭔가를 찾으려면 행동하고 움직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택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지역별로 택시가 있어서 그 공간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 캐릭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찾아야 되고 찾고 싶지만 본인이 움직이는 그 반경이 사실 되게 한정돼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게 저한테서 가져온 것도 있고 이 인물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 캐릭터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도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제 작은 바람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제가 생각하는 거나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채는지 왜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있는지 같은 것들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너무 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작품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미망에서 서울극장의 팀장은 사실 제가 연기했을 때 전사는 별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배우로서도 연기할 때 제 스스로 만들어 놓는 전사들은 표현할 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그 몸짓과 걸음걸이 같은 것들에 저는 좀 더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자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처음 봤을 땐 음흉할 수도 있다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은 찐따처럼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의외했구나라는 그런 다른 면모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을 보는 관객이 각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나 걸음걸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멍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을 많이 해서 그 상가집에 갔다 와서 그런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는 전사 캐릭터가 전사라기보다는 일단 그 1막 이야기 자체가 공간과 거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전에 김태형 감독님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이 캐릭터가 필요한 것보다는 이 감독이 보여주려 하는 공간의 어떤 것과 시간의 어떤 뭐 그런 조합 같은 거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사실 1막은 정말 별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인연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겠거니 했는데 3막의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시간이 또 한참 지난 상태니까 오히려 그 시나리오에 나온 정보만 믿자
그 전에 지나간 시간이 별개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게 변화의 폭이 더 크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작품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작품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저 여자만 놓고 봤을 때 그 직접적인 과거 장면이나 어떤 그런 게 언급되거나 나오진 않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관객분들도 이 관계 인물과 인물들의 대화 안에서 이들이 전에 어떻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감독이 바라는 바와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제가 어떤 캐릭터가 돋보여야 된다라는 느낌보다 그 거리에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처럼 보여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배우분들이 뭐 작품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캐릭터 연구를 안 하고 전사를 공부 안 한 것처럼 말이 들릴까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게 캐릭터의 전사가 이 영화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배우들에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것처럼 중심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한참 이후에 그 진동마저도 미미해졌던 때의 일들과 미묘한 감정, 그 순간의 표현들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상상하게끔 시나리오가 써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을 확 끌어당겨서 사건으로 끌어당겨서 감정으로 인물에게 이입하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 영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랬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공간을 생각하고 내가 걸었던 기억을 떠올리길 바랬던 부분이라, 이 사람들의 인물에는 캐릭터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분들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연기 디렉팅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실까요? 예, 저 뒤쪽에. 예, 다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이명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 2막은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신체 전신이 다 드러나는 샷을 찍었다면 3막에서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샷이 그 소우 술집 앞에서 이명하 배우님이 거의 제가 느끼기엔 거의 유일한 클로즈업으로 보였는데 그 이전하고 다르게 가장 가까이서 보였던 그 샷을 찍을 때 감독님께서 어떤 디렉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명하 배우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제 클로즈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클로즈업이 됐던 이유는 영화 1막에서 남자가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 규칙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공간이 끝나면 인물을 배워보려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도 여자가 인물로서 이렇게 문을 열면서 등장하고 점점 카메라가 인물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와요. 그렇게 해서 관객분이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가장 클로즈된 장면은 이명하 배우와 하성국 배우에게 한 컷씩 부여가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배우님이 이제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있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바깥에서 전화 통화 끝나고 네네네네.
그때 날이 되게 추웠고 실제로 앞에서 노래를 열창을 해주고 있었고 뭔가 분위기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좀 그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전체적인 영화로서는 계절의 변화가 다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1막에서는 좀 반팔도 입고 있고 아예 그 팔이 없는 이제 옷도 입으시고 2막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막에서도 입김이 막 나오는 그런 겨울은 아니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 쌀쌀한 느낌을 의도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영화를 찍을 때 그 산막의 구조를 떠올렸을 때 계절의 질감을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계절이 달라졌을 때 시각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낮과 밤이 있고 또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름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가을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왜냐면 팀장의 옷은 이렇게 정장 자켓도 입고 있고 여성은 이제 원피스를 또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겨울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촬영했던 개월은 12월이었어요. 12월 말.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 느낌이 났는데 정말 추울 때 찍었는데 영화에서 그 추움이 항상 언제나 저도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 엄청 영하 40도인데 그렇게까지 추워 보이지 않거든요. 객석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입김 나고 너무 춥게 찍었습니다. 영화에 잘 안 담겼더라고요, 그 추위가.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까 하는데요. 네. 저 뒤쪽에. 그 뒤요. 예. 네,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좀 현실을 재현하는 것에 좀 충실히 한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특히 3부에서 카메라 연출 같은 걸로 그게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좀 카메라의 연출 부분에서 특별히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촬영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 의미적으로는 그 영화 안에서 남자가 말하는 그 4가지 그림 규칙이 있잖아요. 짧게 덧칠하지 않고 오래 최대한 길게 쓴다와 처음 시작하면 끝을 낸다 라는 말을 카메라에도 적용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롱테이크를 선택하게 된 거죠. 거리에서 찍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달팽이의 모양을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여자친구가 그리잖아요. 여자친구로 보이는 그 여성이 그리는데 그것과 같이 인물의 동선을 평면의 나선이 아니라 약간 좀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들이 좌에서 우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큰 동선을 보면 그래서 그 동선을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멀리서 보면 만화 카툰처럼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좌에서 우 두 번째 파트는 앞과 뒤 그래서 이 여성이 등장할 때도 카메라 앞으로 등장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로 다가가기 위한 카메라의 위치 선정이었고 인물의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멀리 바라보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카메라가 멀리서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장면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카메라가 인물에 가까워지는 것은 앞서 대사, 공간이 끝나면 인물을 배운다라는 그 대사가 카메라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이유였었고, 가장 형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 번째 파트의 사찰에서 그 미로가 있잖아요. 그 미로의 동선과 인물의 동선이 카메라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인물의 동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카메라를 떠올려 보셨을 때 아, 카메라의 위치가 정말 그러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의 위치의 방점은 거울샷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 중간중간에 거울샷들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약간 분위기를 환기하는 느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오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소감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전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게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항상 이게 서울에 관한 영화고 서울에서만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보통. 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왜 그래야 되나 항상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정말 경기도 와서 너무 좋고요. 뭐 당연히 이게 뭐 그 찍은 실제 공간도 중요하고 광화문이나 뭐 서울 일대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딱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추억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봉하면서 왓챠피디아 댓글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영화를 봤을 때 만든 사람이 따뜻해 보이는 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동료이기 전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더 뜻깊은 영화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이 이 일을 하다가는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 써서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다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경기 인디시네마 인디 한편인가요?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침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차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오늘은 이 미망이란 영화가 결국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겐 사람이 남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감상이 오늘 좀 큰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우리가 계속 돌고 돌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어떤 날에는 뭔가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좀 너그러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을 만나면은 이 말을 마지막 인사로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버스의 좌석을 되게 길게 하정우 배우가 내리고 나서도 보여주는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객석이 버스 좌석처럼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봤었어요, 만들 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혹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버스 좌석에서 내려서 오늘 이 극장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하루나 일상도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정말 영화처럼 이어진다라고 믿으면서, 팬데믹 때문에 끊겼던 일상이었었잖아요. 그 일상을 다시 떠올려보면 너무 소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떠올려봐 주시길, 항상 영화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미망은 아마 집에 가신 다음에도 떠오를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이상하게 씻다가 생각나고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고 좀 그런 대목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고 느끼신 점 아마 각각 있을 텐데요. SNS나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왓챠피디아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영화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독립영화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감상을 남긴 걸 보고 다음 분들이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다음 관객들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